잘 참으셨습니다라고 최상목에게 이재명이 어쨌길래 어제 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의 권한 대행이 국회를 갔죠. 국회를 가서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을 만났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에게 어떻게 하든 집행 과정에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 국민들 간의 충돌이 있으면 안 된다. 거기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좀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나눴고 이재명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에게 갔는데 이재명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말 이해를 하기 힘든 그런 반응을 보였죠. 제 상목 권한 대행이 이 충돌이 없는데 최우선 조안점을 둬야 된다. 그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재명이 뭐라고 했냐면은 최상목 권한 대행이 범인을 잡는데 저항할까봐 잡지를 말아야 한다. 이런 얘기 비슷하게 들리는데 이거 좀 지나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말이죠. 아니 그러면은 이 충돌이 무서워서 범인 안 잡을 거냐? 저항이 무서워서 안 잡을 거냐? 이 이야기죠. 이거는 일반 형사범들을 체포할 때나 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저항을 하는데 순순히 응하지 않으면 저항을 하는데 그게 무서워서 잡지 않을 거냐. 이거는 강도 잡을 때, 도둑 잡을 때 그때는 할 수 있는 말이죠. 지금은 병력이 양쪽에 1000명 이상, 수천 명이 이렇게 밀집을 해 있고 서로 대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일반 국민들이 수천 명씩, 수만 명씩 지금 가 있고 이 상황에서 그리고 양쪽에 화기도 있습니다. 무기도 있습니다. 중화기도 있고 이 상황에서 제1야당 대표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본인이 그 사진 한 장을 제가 말씀드린 사진 한 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러면 그렇다고 저항한다고 안 잡을 거냐. 일반 잡범을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재명이 지금 너무나 다급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오늘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어제 최상목 권한 대행이 국회에서 이재명을 만나고 나오는 상황에서 이게 화면에 하나 잡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제 최상목이 계엄 사태 이후에 이재명 대표와 국회에서 처음 만난 자리죠. 처음 만난 자리인데 비공개였습니다. 기자들이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죠. 비공개로 만나고 나오는 최상목 대행에게 그 이재명을 만났는데 함께 있었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그 장관급인데 원래 국무총리가 하는 일을 같이 하면서 주로 이제 차관들과 어떤 뭐 국정을 논의를 하고 하는 그런 자리죠. 국무조정실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을 만나고 나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잘 참으셨습니다. 잘 참으셨습니다. 이재명이 지금 비공개였습니다. 그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최상목에게 했길래 그리고 최상목은 그 말을 듣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잘 참았었습니다.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참을 수 없을 정도의 이야기. 그래서 기자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거 잘 참았었다고 최상목 대행이 잘 참았었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였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뭘 잘 참았다는 말입니까? 물어봤는데 방계선 국무조정실장이 기억이 나지 않아요. 말해 주지 않았다는 거죠.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만나기 전에 이미 그 이재명은 이 만남을 앞두고, 최상목과 만남을 앞두고 일종의 군기잡기를 강하게 했습니다. 뭐라고까지 이야기했느냐면은 최상목 대행이 경제, 안정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금 현재 제일 주범이다. 주범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 만났습니다. 이게 최상목 권한 대행 귀에 들어가라고 하는 말이죠. 대한민국을 이 불안정하게 만드는 주범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완전히 기를 죽이고 나서 만나겠다는, 이 어떻게 보면은 동네 건달들이 하는 그런 행태죠. 곧 만난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금 만나기로 돼 있는데 그 직전에 이런 말을 해서 언론에 보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주범, 나라를 불안정하게 하는 주범. 그 이유는 자기 말을 고분고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헌법재판관 3명 다 임명하라고 했는데 2명만 임명을 하고 1명은 임명을 여야가 협의를 하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설특검법 뭘 빨리 해서 여러 가지 막 억제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자포자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절차를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 또 내란 특검법, 소위 말하는 특검법에 왜 명칭을 내란이라고 붙입니까? 내란은 아직 혐의 단계인데 그 내란을 기정사실화한 특검법을 발의를 했는데 그것을 자기들끼리 가반수로 통과를 시켰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고,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하죠. 한덕수 대행도 다 거부권을 행사했고, 그런데 그 대신 한덕수가 하지 않았던 헌법재판관 2명까지 임명을 해줬는데 성에 차지 않는다고, 이재명의 마음이 흡족하지 않다고 최상목을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정하게 만드는 지금 현재 제일 주범이 최상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최상목을 만났습니다. 기자들이 취재한 바에 의하면은 이재명은 그 이제 둘이 만나가지고, 뭐 배석자들도 있었지만 둘이 만나가지고 최상목 대행을 계속 쳐다보면서 말을 막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상목 대행은 눈을 마주치지 않고 계속 정면을 응시를, 다른 데는 응시를 하면서 이재명과 눈을 마주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이 연상이 되죠. 일방적으로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야당 대표에게 일방적으로 지적을 받고, 뭐 잘못된 엉터리 지적이겠죠. 왜 우리 시키는 대로 안 해? 속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감춰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공개로 이 접견을 한 자리에서 언성이 올라갔다, 이런 보도들도 있고, 민주당이 계속 경제를 문제 삼으니까는 최상목 대행도 한번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도 조세 특례 제한법 같은 민생 법안 통과시키지 않았잖아요. 뭐 이런 정도로 말을 했다는데, 여기에 또 박찬대가 끼어들어서 박찬대도 배석을 한 모양입니다. 여기도 또 맞받아쳤다고 합니다. 원내대표가, 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말하는 것을 막 맞받아쳤다. 자, 이 상황이 지금 탄핵 전국에서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재명이 대통령 권한 대행도 자기 마음대로, 그리고 이렇게 놓은 것도 그 민주당에서 최상목도 안 되겠네, 탄핵을 해야 되겠어. 최상목 탄핵 이야기가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전에 탄핵을 하려다가 워낙 역풍이 거세고, 그러면 그 최상목도 탄핵을 하면은 또 151석 기준으로 할 거냐, 200석 그 가방 기준 3분의 2 기준으로 할 거냐, 그건 논란 벌어질 것이고, 또 국민의힘에서 또 가처분 낼지도 모르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거기다가 최근에 이 트럼프, 제가 그 정가 뒷담화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미국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죠. 그 한국 정세에 대해서.
그래서 최상목 대행에게도 일단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인데 무슨 미국 내정 간첩 이런 차원이 넘어서 어떤 국제사회가 더 이상 한국의 불안정한 모습을 바라지 않는데 최상목을 또 탄핵시키면은 이재명은 국제적으로도 고립됩니다. 그 국내에서도 그럴 뿐이 아니고 국제적으로 고립되는데 그래서 탄핵을 못 하고 있었는데 지금 본인이 다급하죠. 민심이 막 움직이고 뭔가 그림을 하나 얻어내야 되는 윤석열 대통령이 끌려나가는 그런 그림을 얻어내야 되고 그다음 후속 조치가 계속 가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최상목 대행이 어떻게 거기서 지휘를 하든지 경호처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지휘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까 지금 다시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찬대, 조금 전에 박찬대가 막 끼어들어서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뭐 맞받아쳤다 뭐 이런 그 표현까지 보도에서 나오는데 박찬대가 오늘 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도 또 거친 언사들을 막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남미 마약갱 두목이다. 조금 전에 정진석 그 비서실장이 한 말을 그렇게 지칭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 권한 대행이 져야 한다. 아니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최상목은 계속 이재명을 만나서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이재명이 아니 그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영장 집행 안 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긴다면 모든 책임은 최상목에게 있다. 적반하장격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찬대, 제가 이 말을 왜 소개해 드리냐 하면은 요즘 아주 그건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청래가 윤석열 사형당한다. 이거 이후에 일일이 말씀 드리기조차 민망한 김민석의 형 김민웅은 뭐 방송으로 말씀드리기도 참 할 수 없는 그런 말로 그건을 쏟아내고 있죠. 그만큼 본인들이 다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구독한 대로 자기들이 구상한 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민심이 이런 말을 하는데 박찬대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란 속에 윤석열의 체포가 늦어지면서 민생 경제가 위기로 치닫고 헌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다.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 최상목 책임이다.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와의 오찬자리에서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이 안 되면 칼이라도 쓰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것도 확인되지도 않은 이야기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남미 마약갱 두목이냐. 갱단 두목이냐. 그리고 최 대행에 대해서는 어제 최 대행이 폭력적 수단을 사용하는 일만은 절대 없어야 한다. 질서 있는 법 집행과 실무 공무원들의 안전을 확보해달라는 지시를 했다. 참으로 그 지시를 한 거라 가지고 참으로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다. 황당하고 무책임한 지시라고 합니다. 그걸. 그러면 무조건 들어갔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충돌을 하더라도 들어가서 집행을 하든지 아니면 경호처를 철수를 시키라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게 과연 이것이 불상사가 일어나면은 그것은 어느 쪽에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될지 그 부분도 지금 불명확한 상황이고 어떤 상황에서 불상사가 충돌이 일어날지도 지금 예단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벌써 이재명은 그게 무서워서 집행을 안 한다는 말이냐. 박찬대는 그런 일이 있으면은 최상목의 책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절대 충돌은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상목 탄핵 카드도 또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상황으로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이재명이 흩어지는 지지층을 다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태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대목도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